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딱 한 페이지 영어 완서 시간입니다. 보통 책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읽는데 강압적으로 강제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을 한 권 읽고서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 소녀가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어조로 감동적이니 읽어봐라 라고 저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감동적이니 읽어봐라? 감동이라는 거는 읽고 나서야 느끼는 건데 감동적이니 읽어봐라?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고 좀 일단 제가 이제 강제를 당했으니 약간 억하심정이 드는 거예요. 너 감동적이지 않게만 해봐. 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좀 몇 가지 생겨서 이게 감동인 건가? 그러면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이게 감동인 거 맞네요. 그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요, 100벌의 드레스. 내겐 100벌의 드레스가 있어. 야, 부자네. 100벌의 드레스가 있어라는 책이고요. 약간 아동용 도서예요. 청소년까지 갈 곳도 없고 아동용 도서가 되겠습니다.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계급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나요? 되게 사회학적인 용어, 조금은 불편하고 무서운 용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지금 돌이켜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당시에는 가난했다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막연하게나마 그게 균열이 나기 시작했던 게 언제였냐면 7살, 6살? 제가 이제 학교에 가기 전이었어요. 분명히. 저희 집이 어느 집에 새해를 들어 살았거든요. 전세인가 월세인가 잘 모르겠네요. 새 들어 살았는데 주인 집에도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 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누나하고 그 집 또래하고 뭐 다른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그 집 그 현관문을 아주 세게 닫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집 주인이죠. 주인집 아이죠. 걔가 왜 이렇게 세게 닫냐고. 어떠냐고. 여기 우리 집인데 내가 그때 얘기했더니 그 집 아이가 여기는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너는 너희 집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뭐랄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머리통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아니라 그런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 그때 약간 균열이 났던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되면서 이제 우리 집 친구들 집 같은 데 놀러 다니면서 우리 집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양태와 다른 집의 삶의 양태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일단 깨끗하니까 넓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난감의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 같은 날 놀이동산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싸왔을 때 도시락을 이제 반찬을 비교해보면 알 수도 있는 거고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남 출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온 그런 대원외고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가장 컸던 거는 옷차림새 그리고 때깔, 아이들의 때깔 사용하는 어떤 어휘, 언어 수준 그 다음에 어떤 자가용의 유무 정도가 아니죠. 대수,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브랜드, 살고 있는 어떤 지역, 그 아파트의 브랜드, 뭐 등등등등.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제 그 계급 격차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어떤 것들을 겪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부자는 소수고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아닌가? 다 부자셨나요? 부자로서의 계급 격차는 뭘까요? 왜 이렇게 애들 가난해 이런 건가?
제가 예전에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으리으리한 그 집의 그 아이는 더 으리으리한 스리스리스리 무리무리한 집들에 비해서 자기 집이 좁고 가난하다라고 한탄을 푸념을 늘어놓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는데 아무튼 그 계급의식, 계급격차 요것을 살짝 건드리는 동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벌의 드레스. 여기 주인공 기수라는 어떤 그 시선은 메디라는 소녀예요. 근데 이제 완다라는 좀 아이가 있고 약간 폴란드 계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괄시를 받는 이민자니까 이름도 이상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가난하고 그다음 팩이라는 굉장히 부잣집 소녀도 있고 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은 완다라는 여자인데 약간 서수라는 쪽 이 맥이라는 여자아이가 중간에서 약간 관찰하는 듯한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맥이가 이 패기랑 어울려서 이렇게 완다라는 소녀를 갖다가 좀 놀리거든요. 놀리는데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고 이걸 갖다가 패기한테 하지 말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나만큼이라도 하면 안 된다. 막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걸 막 쓰거든요. 저는 사실 그 대목이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그 궁금하신 분은 한번 되게 짧은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이 백벌의 드레스를 소유하고 있는 이 완다라는 소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랫부분 보세요. 저는 약간 치우겠습니다. 이 완다라는 소녀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죠? 학교에도 혼자 오고 집에 갈 때도 약간 혼자 가는 외톨이였죠. 그리고 항상 아주 바랜, 페이드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잘 맞지도 않아요, 몸에. 그죠? 깨끗했어요. 하지만 깨끗했다는 얘기는 정말 청결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옷이 한 벌밖에 없다 보니까 매번 빨아야만 하고 빨고 있고 하다 보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It looked as though it had never been ironed properly. 제대로 다리미질 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옷이. 집에 엄마가 없을 것 같아요. She didn't have any friends. 그죠? 친구는 없었지만 많은 소녀들이 그녀하고 말을 나눴대요. 근데 그게 논리에 있는 거죠. They waited for her under the maple trees on the corner of Olive Street.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둘러싸여 학교 운동장에서. 그죠? 그녀가 다른 자그마한 소녀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서 있을 때 자기는 자기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고 좀 저학년 애들이 사방치기 그걸 뭐라 그러죠? 1, 2, 3, 4, 5, 6 돌 던지면서 땅땅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 핫스커치를 하는 걸 갖다가 지켜보는 거죠. 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부잣집 딸내미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어렸을 때 봤었던 드라마, 멕시코 드라마 중에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천사들의 합창에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 금발 여자애가 한 명 등장하거든요. 걔가 약간 패기 같지 않나 싶네요. 그 드라마에서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 뭐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걸까? 막 제가 드라마 보면서 막 반신반의했던 기억도 나네요. 패기가 가장 정중한 그런 태도로서 말을 붙여요, 완다에게. 마치 메이슨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에게나 할 때의 그 말처럼 완다가 완다 하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 팔꿈치를 툭 이렇게 찌르면서 그죠? 완다, 그죠? 우리에게 말해줘. How many dresses did you say you had hanging up in your closet? 옷장에 얼마나 많은 드레스를 갖다가 걸어놨었다라고 말했었지? 100.
백벌라고 완다가 말했습니다. 백벌이래. 그랬더니 막 모든 주변의 여자애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던 이제 꼬맹이들 여자애들도 그 땅 따먹기 놀이 하다가 이제 멈추고는 언니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엿듣는 거죠. 이제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래 백벌이야. aligned. 백벌 전부 다 이렇게 딱 줄 세워놨다는 거죠. 이렇게 완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녀의 가느다란 어떤 입술이 이제 이렇게 오가시는 거죠. 말없이. 어떤 옷들이냐, 그죠? 모두 실크지? 패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실크고 아주 가지각색이야, 그죠? 색깔도 다 모든 색으로 다 되어 있어. 벨벳 옷도 있겠네, 그죠? 벨벳도 있어. 백벌이야. 완다가 스토리덜리하게 아주 무표정하게 말을 하죠. Lined up in my closet. 전부 다 내 옷장에 이렇게 딱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어. 그러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확인하고는 이제 놓아주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거나 함께 놀거나 하는 게 아니라 and then before she had gone very far. 멀리 가지 않았을 때, 그죠? 좀 떨어지자마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막 낄낄 빡빡 하는 거죠. 막 슈릭스 하고 막 낄낄낄낄 막 배꼽 잡고 막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벌이래, 그죠? 완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드레스는 저 파란색 옷, 그리고 매일같이 입는 그 옷에 불과한데 뭐? 도대체 왜, 그죠? 그녀는 백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 참 이야기도 잘 지어내. What a story. 하고 이제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경멸하듯이 비난조로 깎아내리는 듯이 완다를 막 이제 합니다. 완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완다라는 여자아이가 갖고 있다는 백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이 소설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계급 격차라든지 어떤 빈부의 어떤 그 차이라든지 어떤 이민자에 대한 어떤 주류 사회의 태도라든지 중간에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링컨 대통령 초상화 앞에서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막 암송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런 어떤 현실의 어떤 모습과 다 대비되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는 거기도 하겠죠. 단순히 흑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부의 문제, 이런 것도 막 되게 많이 얘기해주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아동 소설입니다. 굉장히 잘 읽었어요. 충분히 강제로 읽을 만한, 강제로 읽었지만 후회되지 않는, 시간 낭비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 것을 제가 권장하고요. 이미 이 소설이 되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청소년 아동 도서로서 많이 여기저기에서 추천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번역도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